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인연을 맺고 때로는 사랑을 나누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욕심이 한 가지가 생기는데요. 바로 호감 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호감 가려면 바로 이것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을 장착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죠? 네, 미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미소를 장착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인 화술, 화법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기초 단계이면서 누구나 좋아하는 호감 가는 말하기 방법을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칭찬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이분은 굉장한 능력을 지녔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처음 보는 여성의 전화번호를 잘 따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분께 여쭤봤죠. 아니, 여성분들의 전화번호를 따는 그 비결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자신감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감만으로 그렇게 번호를 딸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암만 생각해도 자신감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죠. 아니,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 경계를 풀고 나에게 전화번호를 주도록 만드는 그 비결이 뭐냐고요. 무슨 말로 시작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바로 그 비법은 뭐냐면 칭찬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와, 그래, 칭찬. 내가 왜 칭찬을 잊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칭찬의 효과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칭찬은 어떻죠? 일어서라도 춤추게 한다. 네,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가졌는데 우리는 그 칭찬의 능력을 사실은 많이 잊고 있었고 그 칭찬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칭찬 자주 하시나요?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칭찬은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칭찬을 받으면 후측 뇌섬엽이 활성화되는데 이 부분은 기분이 좋은 심리적 접촉이 생겼을 때, 자존감이 높아질 때, 쾌락적인 보상을 느꼈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고 싶은 이유는 타인의 반응에 따라 나의 행동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긍정적이면 나는 안심을 하게 되지만 부정적일 경우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은 공포 반응을 유발하고 공포 반응은 뇌에 새겨져 자동적인 생리적 반응, 행동적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말더듬이나 말막힘, 목소리 떨림 같은 스피치 불안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말을 하며 상대방의 반응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따라서 말에 대한 부정적인 공포 반응 역시 의식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고 느꼈죠. 하지만 이 부분, 우리가 칭찬을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뇌 섬엽을 우리가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때의 도파민은 뇌 섬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도파민은 중독성이 뛰어나 장기 기억을 형성시키며 동일한 자극을 주었을 때 그것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반응하게 해줍니다. 즉, 칭찬을 받으며 형성된 감정과 호르몬이 뇌 섬엽을 자극하게 되고 우리는 그 느낌을 기억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한 한 번의 칭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이 될 수 있으며 내가 들은 한 번의 칭찬이 나에게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경험으로 남아 잊지 못할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즉, 호감 가는 사람은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며 나 역시도 칭찬에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데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을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칭찬이 자칫 빈정거림이나 아첨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칭찬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느끼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입니다. 상대방에게 칭찬할 때 그게 왜 칭찬 포인트인지 모른 채 따라하게 되고요. 나에게 칭찬할 때는 이게 왜 칭찬 포인트인지 모른 채 칭찬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칭찬을 하거나 들으면서 오글거리고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죠. 빈말, 무엇이 비어있다는 뜻일까요? 진심입니다. 말에 진심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멋진 말로 칭찬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바로 알게 됩니다. 즉, 칭찬은 솔직하게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아첨하거나 기분이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칭찬을 오해하고 칭찬하는 법을 배우며 연습하죠. 즉, 칭찬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면 좋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 사람을 한번 칭찬해 보시겠어요? 이분은 제 회사 동료입니다. 하루는 회사에 출근했는데 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원래 사람을 잘 못 알아보고 사람들을 잘 안 쳐다보는 성격인데 이날은 뭔가 이분을 보면서 다르다고 느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달라 보이는데요? 뭐죠? 머리 깎으셨어요?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머리는 예전에 깎았어요. 머리 깎은 지 한 달은 됐는데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분이 계속 달라 보였어요. 뭐죠? 달라 보이는데요? 라고 말하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썹 문신했어요. 그러네요. 저는 이분께 멋지다, 잘생겨 보인다 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반응은 제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낸 반가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분은 기분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분을 마주치며 또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작아 보이는데? 잘생겨 보이는데? 그리고 점심을 먹으며 그분의 눈썹 문신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제가 느꼈던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즉, 내가 느낀 것이 없이 이야기하면 빈말이 되고 느낀 바보다 더 이야기하면 오버하는 것이 되며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아예 모릅니다. 즉, 칭찬이란 말을 잘하건 못하건 간에 진심, 여러분이 느낀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칭찬에 반응하는 우리의 뇌는 칭찬에 인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칭찬을 했을 때 그 반응이 오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인데요. 이제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으니까 칭찬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뇌가 반응할 거니까요. 저의 뇌도 칭찬에 매우 약합니다. 따라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한 후에 댓글로 칭찬 많이 남겨주세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